정부가 세금을 3조 4천억 원 더 걷게 했다고 발표했는데 동시에 서민과 기업의 부담은 1조 4천억 원 줄이겠다고도 했습니다. 3조 4천억 원을 더 거두면서 부담은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지난 시간 코스피 급락에서 돈이 반도체를 떠나 바이오와 로봇으로 옮겨간 걸 봤는데 이번엔 국가 예산 차원에서 돈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만원 경제학입니다. 오늘 이 숫자 안에 숨은 진짜 그림을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로 넘어갑니다.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대신 그 재원으로 서민과 중산층, 청년, 지방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조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언뜻 보면 세금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는지 나눠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라면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로 따지면 약 20억 원을 넘는 집부터 종부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시가 20억 원 아래 집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오히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세컨드하우스나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집은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실거주 여부 하나로 공제 금액이 5억 원 차이 나게 설계된 셈이에요. 여기에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구간의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되 실제로 들어가 살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양도소득세도 같이 손질됩니다. 올해 보유한 집을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앞으로는 이름부터 장기거주소득 공제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연 4%, 거주기간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해줬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 8%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통합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갖고만 있어도 받던 공제 절반이 사라지고 실제로 거기 살았던 기간만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공제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2027년까지는 지금처럼 한도가 없지만 2028년부터는 1인당 주택당 각각 20억 원으로 2029년 이후에는 각각 1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양도차익이 50억 원, 100억 원이 나도 80%를 공제받던 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에요. 종합부동산세도 2028년부터는 지금의 복잡한 누진 구간 대신 단일세율 체계로 바뀔 예정입니다. 두 세금 모두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틀이 바뀌는 그림입니다. 종부세만 보면 증세 뉴스처럼 들리지만 개편안의 다른 축은 정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이렇게 6개 분야의 국내 생산세 공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세액 공제에는 지역별 우대계수도 새로 붙습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투자할수록 공제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흐름을 한 줄로 잇자면 종부세로 거둔 돈이 국내 생산기업과 지방, 청년 쪽으로 흘러가는 그림입니다. 전체 세수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 발표 기준으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은 1조 4천억 원 줄어들고 종부세로는 2조 2천억 원을 새로 확보합니다. 이 구조를 2031년까지 누적으로 계산하면 전체 세수는 3조 4천억 원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잠재 성장률 반등과 서민 중산층, 청년, 지방의 민생 안정 지원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숫자를 투자자 시선으로 옮겨볼게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결국 종목으로 연결되니까요. 첫 번째 갈래는 국내 생산세 공제를 받는 6개 분야 기업들입니다.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관련 국내 생산 라인을 가진 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생산 라인을 둔 기업이라면 우대계수까지 겹쳐서 공제 폭이 더 커집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반도체 밸류체인 이야기와도 이어지는 지점이에요. 지방의 신규 팹이나 생산 라인을 짓는 반도체 2차전지 기업일수록 이번 개편안의 수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갈래는 부동산 쪽입니다.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이 늘어나면 그 자산을 정리하거나 갈아타려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물이 늘어나는 지역의 거래가 움직이면 그 지역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는 건설사와 시행 관련 리츠 쪽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갈래는 지방 이전 자체입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과 지방 투자 우대 개수가 같이 움직이는 만큼 지방 산업단지에 새로 들어서는 공장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6개 분야 세액 공제에 지역별 우대 개수가 더해지면 지방에 신규 공장을 지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우대 개수의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시행령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투자금을 들여도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주택자보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더 유리해진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갈아타기를 고민하던 실거주자라면 이번 개편으로 오히려 움직이기 더 쉬워진 셈이거든요. 다만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입법 예고 단계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협상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국내 생산 세액 공제 6개 분야도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공제율은 시행령 단계에서 더 좁혀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개편안 실거주자와 지방기업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종부세를 올리기 위한 명분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얘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번 세제 개편은 세금을 더 걷는 정책이 아니라 초고가 비거주 자산에서 걷어 실거주자와 국내 생산기업, 지방 청년에게 옮기는 재배분 정책에 가깝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기국회 통과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조항이 바뀌는지, 국내 생산 세액공제 6개 분야 중 어떤 기업들이 구체적인 수혜 목록에 오르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짚은 세율과 공제 숫자는 아직 입법 예고 중인 아니니 실제 절세나 투자 판단 전에 정기국회 통과 후 최종안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오늘 세제 개편 흐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월요일 이런 정책 종목 흐름을 정리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는 만원 레터도 운영 중이에요. 이번 주는 세제 개편 수혜기업 체크리스트를 담을 예정이니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원 경제학이었습니다.